저는 나가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결국에는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요?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거나 지금 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무조건 나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니까 불출마 얘기 아직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취지 나와서 어저께는. 어쨌든 용산하고 조금 해결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된다. 네.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나가는 해결이 안 될 것 거는 같거든요, 느낌에.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정치인이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오겠어요? 네. 기회가 오면 잡아야죠. 대신 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할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요? 네. 오늘 새벽부터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시죠? 뭐 좀 피곤합니다. 네, 잠을 좀 자자. 목요일이면 일주일에서 사실 피곤한 피곤한 날이긴 날이에요? 하지. 네, 목요일 네. 금요일 제일 피곤하긴 하죠. 네. 근데 뭐 저랑 안 피곤하게 해주시려면 세 분이 잘해주셔야죠. 네. 네. 특히 우리 장타짜한테 항상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조용히 있을게요. 저기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당 지도부 같이 갔고요. 김상현 평론가, 네. 의원 43명, 네. 이 다 참석했고 9분간의 입장문 발표. 네. 요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현 평론가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당 대표기 때문에 좀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봤고요. 지도부가 같이 가는 거네. 네네. 당연한 반응인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전략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왜 그러죠?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임. 네. 프레임이라는 게 뭐예요? 짜놓고 가는 그렇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갇힐 수도 있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강대강으로 싸우면 사람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돼요. 국민들을 이렇게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모이게 해야 되는데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쪽도 힘이 있네. 그럼 편 들어주겠어요? 그럼 힘 있는 사람끼리 싸워봐. 그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긴 호흡에서는 그렇게까지 현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뭐 당대표의 뭐 마음을 좀 위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하는 뭐 차원에서는 뭐 도움이 됐겠죠. 알겠습니다. 저 장타장 어떻게 보세요? 행동과 행태에 대해서도 모양새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적절했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메시지에 있어서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는 폭력적이고 왜곡과 조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 네. 그리고 억울하다라는 건데 그것을 본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고 김대중 대통령 역사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분들과 동급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탄압을 받았었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저 같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도 그분들의 그러한 정신과 행동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장윤 타짜.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앞에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것 같아요. 자, 방어방을 강하게 치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막 부르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방패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이제 역설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강성 지지층을 모을수록 약간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 내 비주류들은 떨어져 나가는 효과. 그러니까 말로는 원팀인데 전체 큰 원팀을 만들지 못하고 작은 원팀을 만들면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원팀. 그렇죠. 그리고 분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분열?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심력이라는 건 안으로 당기는 힘이고 원심력은 나가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이 구심력을 당길수록
원심력도 따라서 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말을 보면은 너무 말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 아닌가. 뭐 무리한 수사다. 뭐 정치적 탄압이다. 이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작이다. 이래 버리면은 조작이라는 증거 대라. 무리한 수사라는 거는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조작이다라고 해버리면은 뭐가 조작인데라고 오히려 그 전선을 나한테 유리하게 치는 게 아니라 불리하게 전선을 오히려? 만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네이버 관계자가 자기네들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요구사항을 정리해놓은 문건도 있어. 우리 조작 아니야, 왜곡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인들 항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윤태곤 시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전선이 막 넓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네이버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얘기해 줬다고요? 아니 네이버 관계자가 작성한. 아 그렇죠. 그럼 검찰 검찰이 당연히 얘기했겠죠. 검찰 그럼 발이겠죠. 일단은 우리 장타짜의 추측이니까. 네. 뭐가요? 아니 검찰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말해줬다는 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추측이에요. 추측이라 얘기지. 네, 추측이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윤타짜가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저희 제작진한테 이 대표의 사법 대응이 사법 대응하는 이후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하고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 사법 대응 총괄의 이 두 전직 고검장 두 인물이 여의도에서 회자된 이유가 있어요? 서초동도 아니고? 그렇죠. 이 두 분이 뭐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광주 전남 출신 고위 검사로는 쌍두마차였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물론 양구남 전 고검장은 담양인 걸로 압니다만 제 고향이 뭐 담양 광주랑 같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다 광주에 사무실도 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요? 선거 준비하는 분들인데 그럼 이제 뭐 그런 프레임이 드는 거죠. 이 사람 광주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네. 이재명 대표 옆에서 말하자면 이제 법률 대응을 총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냐. 본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들 그런 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이제 방어막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럼 아까 원심력만큼 구심력이 서로 커진다 이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하나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전당원 투표의 정례화, 상례화, 최고 의결 기구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 최고 그 의결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가끔 해요. 네. 가끔 뭐 이런 건 전당원 당론, 투표에 당원 붙입시다라고 바꿀 때. 하는데 이걸 거의 이제 상설화 한다면은 뭐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반발이 있더라도 전당원 투표하면은 이 주류 쪽의 의견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결국 공천 시스템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명분은 좋아요. 당원들한테 다 돌려주겠다. 그럼 당원 투표로 하자 공천. 그러면은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명분은 있는데 참 그게 네. 다시 소수의 권력자에게 어떻게 보세요? 이 전당원 투표가 그러니까 이제 최고 의결 이게 기구가 되는 직접 민주주의로 더 다가가겠다는 건데 직접 민주주의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우리가 이제 약점은 뭐냐면 전문적인 수기 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기 과정이 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주 심한 파퓰리즘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팬덤 정치로 흐를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같이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뭐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뭐 생각이 민주주의 드네요. 이론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정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데 정당 내 민주주의라는 게 바깥의 민주주의랑 꼭 같은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뭐 억압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은 대의원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그 사람들한테 판단을 위임하고 위임해서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정당의 고유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바깥의 민주주의하고 다르게. 근데 그게 이른바 좀 형해화되는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받는 뭐 전당원 100% 투표 이런 것도 뭐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근데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네. 어느 한 군데도 전략 공천하면 안 돼요. 네? 전략 공천 하게 되면은 또 깨지는 그냥 거구나. 공관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중요한 지역은 지명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4부에서 나머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안 쉬어도 되는데.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죠. 이 김타짜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가 김건희 여사도 포토라인의 설날을 위해 국민과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 발의한다는 얘기로 읽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그거를 이제 시사한 것인데. 네. 근데 이제 발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수가 많으니까 막 대통령 거부권이 있나?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진정한 공격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소화용인지 공격용인지. 하루짜리인지. 네. 네. 그러니까 맞불을 우리가 놓을 때는 그 주불을 네. 막기 위해서 놓잖아요. 불을 지르기 위해서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를 조금 그 진화시키고 그리고 프레임 밖으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뭐 이게 불공정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냥 이런 것인지 네. 진짜 김건희 여사의 죄를 묻기 위한 특검을 하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제가 볼 달라요. 때는 소화용 같아요. 소화용. 저는 생각 달라. 이제 이 판 사판 어. 그냥 막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 생각 저는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왜냐하면은 어.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하라고 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단어가 너무 세요. 역겨운 냄새, 싸그리 청산, 그 시작은 김건희 특검, 뭐 진상조사 TF 출범시킨다.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수세적인 그런 판단에서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공세적인 것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임타찬 어떻게 보세요? 전 뭐 김상일 선배 말씀에 약간 공감을 더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은 뭐 고민정, 장경태 이런 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민주당 이 전선에 원팀으로 설 수 있을 것이냐. 그 최고위원들 말고 전체 뭐 비주류 의원들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걸 너무 과하게 밀어갔을 때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90명 뭐 국민의힘하고 붙어보고 그 이전에 네. 일단 자기들 스스로가 약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도층이 언어를 이렇게 세게 뱉는 거 자기 정치를 하는데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정치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 앞두고이긴 한데 보수의 상징인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고요. 제가 또 사실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본 건 용산 대통령실 풀기자당을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보면은 녹화 이 중에. 사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풀기자단을 갔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공식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김건희 여사가 가서 뭐 서민들 만나고 국민들 만나서 호감도가 높아질지 아니면은 옛날에 아내 역할만 한다며 왜 지금 왜 공개적인 외활동 왜 해? 이런 비판이 더 나올지 여론의 흐름은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영부인이 따로 저렇게 시장에 가서 국민들, 시민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이례적이고 처음 보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과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들도 했어요. 유경수 여사 말고. 아니 이건 말고 했어요. 아니, 봉사를 가는 거는 했지만 그러니까 시장을 시장을 가서 저렇게 했냐고. 도는 거는 처음 저도 보는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저는- 자, 이거 약간 본 팩트 적이 체크를 있는- 해봐야 되는 저는 건데.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딴 대통령 부인들 다 한 것도 어. 이분은 주목도가 되게 높다니까요. 했어요. 제가 기억이 있어요. 제가 따라간 적도 있고. 언제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보면은 여사가? 예. 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었고 한데 권영중 여사가? 딴 대통령 여사 때는 네. 기사 내줘라고 해도 이게 기사 돼. 뭐 이게 그 청와대와 가깝고 안 가깝고 떠나가지고 그런 식이었다면은 네. 지금 이분은 주목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오. 뭘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이게 과거에 비판 많이 받았던 게 기사 바이라인에 보면 항상 사진에다 제공 대통령 제공 말고 풀기자단이 찍는 거는 긍정적이다. 네. 좋다. 근데 이게 뭐 천하의 많은 시장 중에 왜 하필 설 앞두고 서문시장일까? 이거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보수의 심장에 가서 그렇죠. 우리 예, 지지층 다지기. 예.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선의를 표방한 것은 먼저 일단은 선의로 봐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평론을 하는 사람이라 뭐 서민을 찾아가고 봉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선의를 먼저 봐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한 거예요. 조용히가 안 돼. 그게 아니, 근데 문제니까요. 조용히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는 이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공식적으로 행보를 이렇게 시작하려면 당신이 과거에 하셨던 말 조용히 내조만 할게요. 저 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이렇게 뭐 허위 이력 이런 거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좀 약간 아픔을 드리고 이런 거 반성할게요. 이런 얘기 했으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하고. 성남시장 가서요? 아니 전에 가기 전에 가서 어떻게 해. 근데 이건 이제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이제 욕 먹는 넘어갔어. 프레임인데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 그 병원 갔을 때 다 뭐라고 했냐면 좋은 일인데 왜 몰래 가냐. 공식적으로 기자들 풀기자 데리고 가서 아니,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촬영하게 하지 해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그거 게 앞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유감 표명 그건 뭐 그건 대국민 또 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이제 유감 김상현 선배가 표명은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 행사에 대해서만 보자면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쨌든 언론의 주목도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인에 비해서 조금 그런 건 있겠네요. 조용히 가려고 그냥 개인 아는 사진 기자들 데리고 가면 왜 공식적으로 안 하냐 이렇게 하고 풀 기자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뭐. 커 보이 화려해 보이고 왜 이러니까 떠들떡하게 가냐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다고. 그렇죠. 뒤에서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거죠. 아니 조용히 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떠들썩해지는 것과 지금 이거는 조용히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건 인정을 해야지. 근데 조용히 하려는 노력이 뭔지 제가 잘 규모나- 모르겠는데 아니, 시장을 몰래 돌고. 갑자기 가는 건지 규모도 대통령보다 훨씬 크게 참모들 데리고 가고. 그래요? 대통령과 크게 참모 데리고 왔나? 제가 그건 그건 잘 좀 모르겠어가지고. 확인해봐요. 예. 제가 얼핏 본 기사에는 그냥 한 명이랑 같이 모르겠는데 그건 팩트 해봐야 되는데 아마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수행은 많을 수가 없죠. 대통령은 경호 인력도 더 많고 하니까 아닌가? 그게 아는 알겠어요. 얼굴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체크를 예. 해보자고요. 예, 어쨌든 그건 뭐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너희도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인물, 며칠째 가장 뜨거웠고 앞으로도 뜨거워질 것 같은 인물,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의원이라고 할게요. 이 전 위원장인지 전 부위원장인지 현 부위원장인지 좀 애매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거 사의 표명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사의 수용할 뜻 전혀 없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에 대한 애정 커서 사의 수용할 때 전혀 없다. 이런 보도 나왔거든요. 이건 무슨 진짜 애정이 클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다는 거. 인과관계가 안 맞는다는 예, 거예요. 예. 어. 그리고 사의 수용할 뜻 전혀 없다. 이거는 어. 전당대회 나가지 마 이런 뜻이죠. 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 상당히 지금까지도 대통령실 여러 참모들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된다, 상종 못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나경원 위원장이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듯한 메시지와 워딩을 계속 하잖아요. 어. 그것에 대한 완곡한 좀 불편함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어. 상당히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어. 상당히 좀 친분 관계가 깊어서 어. 대통령실의 기류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도한 것으로는 보여져요. 네. 하지만 근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전당대회 나가는 것 정치인의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위원장 너 왜 진작 왜 그만 안 뒀어 전당대회 나가려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전당대회 나갔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방해하는 듯한 못하게 하는 듯한 이것은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집권여당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한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타자 네. 마이크 한 김에. 네. 나경원 전 의원 나올 거로 보세요? 못 나올 거로 보세요? 저는 나가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결국에는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요?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거나 지금 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무조건 나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니까 불출마 얘기 아직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취지 나와서 어저께는. 근데 이제 윤핵관 쪽 가깝거나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아유 결국에는 못 나가요. 두고 보세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못 나갈 거로 본다는 거고. 자, 뭐 윤타짜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 크게 봐가지고 장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럴려면 왜 그걸 맡았냐. 3개월 전에. 네. 그 비판을 하는 거하고 네. 못 나가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층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비판적인 거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나가면 당신 안 찍어줄 거야? 이거하고 나가지 마. 못 나가게 할 거야는 다른 건데 이게 섞여 있다. 이게 이제 안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도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의제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 대통령실도 그렇고 나경원 부위원장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힘이 확 꺾일 거예요. 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이거. 뭐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 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그 국민들의 신뢰가 확 꺾여 버렸다. 이 자리 자체에 예.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힘 전당대회보다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저는 뭐 야당에서도 조금 그런 식의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신난다. 뭐 나경원 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보다도. 네. 자 그러면 누구 성대모자인지 모르겠는데 자 윤타짜가 보시기에 나경원 전 의원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나가냐 안 나가냐보다 이것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반윤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질문 저는 바꿔서 못할 것 같은데. 반윤 전화 와서 포지셔닝은. 윤타짜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어쨌든 용산하고 조금 해결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된다. 네.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나가는 해결이 안 될 것 거는 같거든요 느낌에.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나가지 말라고? 제 개인적으로 조언을 한다면은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나가냐 안 나가냐보다 반윤 포지셔닝이냐 아니냐 나경원 위원장 개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되게 피곤해지는 거죠. 뭐 유나이 유나이 뭐 살다 살다. 나유이 뭐 이런 식으로 참, 이야기 나오면은 살다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둘이 같이 묶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피하고 피해 이준석 대표는 땡큐고 오히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위원장에게 그건 이제 곤란한. 그럼 나가서 반윤 포지션으로 돼가지고 유승민 전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를 묶이는 거는 영 그렇죠. 유쾌한 게 아니다. 네. 아니 나간다고 왜 꼭 반윤이 돼야 돼요? 보안제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말하는 보안제로서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걸 것이고. 해결을 하면.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윤 실장님이 뭐 야당에서 이걸 보고서 뭐 신난다 싸워라 뭐 싸우니까 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신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좀 제대로 된 모습, 상식적인 모습이네라고 생각이 드니까 신나는 거지. 지금 용산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못 나온다. 이걸 누가 상식적인 사회로 보고 상식적인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정치권을 보면 맨날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만 보이고 한심한 모습만 보이니까 짜증나다가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한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제대로 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그런 자, 모습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똑같이 가능성 지극히 낮지만 나경원 전 의원의 김상일 민주당 핵심 책임 당원 20년 하신 김타짜에게 전화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정치인이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오겠어요? 네. 기회가 오면 잡아야죠. 대신 네. 우리 윤 실장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해소하시면서 해야 된다. 용산과의 왜냐하면 관계? 그렇죠. 네. 이거 똑같은 반윤 이야기죠.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실수한 게 뭐냐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대통령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총선 승리입니다. 네. 총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위에서 나온 거다? 저는 위에서 나가는 겁니다.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고민 없겠어요? 지금 그 얘기가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한 얘기라도 해야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용산에서 안철수 의원은 뭐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최소한 당신은 아니야라고 읽힐 만한 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누가 봐도 용산에서 당신은 아니야라고 읽힐 수 있는 사인이 나왔는데 나가서 하는 게 부담 안 되겠어요? 나가는 순간 반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권자들 당원들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부분보다는 용산이 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안철수는 꺾을 수 있다. 용산 보니까. 근데 나경원이 나오면 좀 꺾기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두려움 내지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타짜 얘기를 들어보면 용산의 선택은
김기현 의원이다, 김장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세요? 봐야죠. 지금 네. 장재현 의원이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식의 모습으로 시그널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제동을 안 걸어요. 이거 아니라고. 아 윤심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이런 마케팅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동의를 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 나경원 의원 쪽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네. 나경원 전 의원 쪽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끊임없는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겠다라는 나의 진정성 있는 의지 네.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나와서 계속 윤석열 정권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또한 사적으로 연락을 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경원 그래도 나가 이게 아니라 아예 뭐 나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이 정도 소극적인 동의만 받아도 본인은 출마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전후로까지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경원 전 의원의 생각대로 용산에 소극적인 동의만 받아도 본인은 무조건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대통령들 참모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안 된다.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언론에다가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래요? 네. 생각과 판단보다 참모들이 더 완강한 것이 나경원 의원에게는 좀 아킬레스건이다. 참모들 왜 그렇게 완강해요? 그게 김기현 의원 쪽에서 작업을 좀 상당히 많이 한 것 근데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네. 두 가지 동의해요. 첫 번째, 그 대통령 설득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반윤 포지션이 아니면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비윤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신문에 다 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의 뜻에 반해가지고 참모들이 찌라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 뜻일 거다. 아니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은 큰 바운더리 안 아닌가?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대통령 뜻으로 나경원 의원이 못 나온다. 이게 무슨 전제통 치국가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네. 당이나 용산에 좋지가 오르신 않아요. 말씀이에요. 전제국가도 김상현 아니고. 평론가님 오르신 말씀이에요. 자, 윤타짜. 김기현 의원 얘기했었으니까 김기현 의원의 어떤 파괴력은 어느 정도 평가하세요? 김장영대의 힘. 아니, 지지율은 좀 올랐던데? 지금 모르겠죠. 이렇게도 했는데 안 오르면 되나? 그래요? 네. 뭐 충분히 올랐냐 대략 이걸 이제 얘기해 줘. 결선 진출은 하겠죠. 만약에 네. 나경원 의원 못 나간다면 네. 뭐. 근데 네. 저는 김기현 의원도 뭘 좀 포지셔닝을 조금 재설정해야 된다는 네. 건 있어요. 친준 이거 충분히 했어요. 네. 근데 아니 그럼 이거잖아. 대통령 그래 친하고 호흡 많은 거 좋은데 근데 김기현으로 되겠어? 그 경쟁력을 보여줘야 네.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자꾸 미루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뭐 극우라고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 강경 보수 유튜버 네. 전당대회 나간다는 분들 네. 그쪽으로 가고 이건 되게 악영향이라고 봐요. 김기현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한테. 그리고 제가 김기현 대표 같으면은 그런 식도 한번 권유해 보겠어요. 지금 민주당을 봐도 최고위원이 일색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최고위원을 뭐 반윤을 섞어라 이건 아닌데 네. 경제통, 뭐 외교 안보통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지도부를 만들겠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와. 세구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지금 보면 다 싸운대. 나가는 사람 전부 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네. 뭐 누구랑 싸운지 모르겠지만 다 싸우겠다 그래요.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기능과 로열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로열티만 가지고 가면 망하는 거고요. 기능만 가지고 가면은 관료 집단이나 이런 데만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과 로열티를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뭐 로열티만 엄청나게 뭐 강화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보여줬어 김기현 의원은 그거는. 그래서 그걸로 제가 하면 안 돼. 제가 김기현 의원 쪽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네. 두 가지 우려사항에서 얘기를 만나줘요? 했어요. 컨설팅까지. 오. 당연하죠. 그래서 아니 가짜 보수 진짜 보수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 안 해, 피디님. 나 네. 이제 안 할 거야. 네.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던 네. 것처럼 강경한 모습 보이는 게 맞냐. 네. 그랬더니 일단은 좀 끌어올려놓고 20% 이상으로 좀 끌어올려놓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성분동 들어가면 네.
이제 당 대표로서 어떠한 비전, 어. 정치 개혁, 플랜 이런 것들 내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래라 그랬고 또 그렇게 보긴 해요. 그렇겠지. 그래. 또 하나 이제 아킬레스건은 장제원 의원 아니냐.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또 장제원 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인식을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주면은 반감이 되게 셀 거다. 그랬더니 그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잘 봐라. 요즘에 장제원 의원이 좀 사라지지 않았냐 언론에서. 그래서 본인도 조심하는 거 있고 또한 자기들도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전면에 좀 안 내세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제원 의원을 자극하는 그래요? 이 발언. 네. 알겠습니다. 분란. 뭐 김치 담그면 끝이지. 김장은 끝이다. 방금 끝에 이제 있기만 기다려요. 전당대 때까지. 자, 이제 우리 김탄자한테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보죠. 안철수 의원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그만둔다. 그럼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네. 그 좀 약간 전략적인 투표층이 네.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전략적인 투표층이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뭐 친윤으로 돌아서서 투표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만약 안 나오면은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의원이 저는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네. 지지율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제 생각이 좀 그래요. 이건 어때요, 윤타짜? 그 안철수 의원 이번에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그 선대위원회 투톱이 김용구 전 의원, 김도식 전 정무부 시장 두 분의 공통점은 현역 의원이 아니다. 그 얘기는 중책을 맡을 만한 현역 의원을 캠프로 그러니까 못 뛰는 뭐 거 아니냐, 이제는 이거. 뭐 설 뭐 이때까지 열심히 작업하지 않겠어요? 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저 아까 김기현 의원 붙어서 이야기한 게 김기현 의원이 자꾸 오른쪽 가서 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유리해지는 사이가 거예요. 넓어지니까. 공간을 넓게 먹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로 쳐서 이제 붙으면은 그게 안철수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김기현한테도 유리한 거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재밌었네요. 저 여기 항상 재밌지만 벌써 끝나요? 네, 오늘 저 3부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도 출연은 똑같아요. 할 말이 많은데. 여기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장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